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나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 어쩌면 나를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먼저 믿는 법을 배워왔어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칭찬을 받았고, 선생님이 옳다고 말하면 그대로 따랐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을 따라가면 안전할 거라 믿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나의 확신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사는 법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남들이 뭐라 하는지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의심의 목소리가 되었어요. 너는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실망하면 어떡하지? 넌 항상 이렇잖아. 이런 말들을 제일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럴 때면 마음이 참 이상해집니다.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믿기가 어려워요. 내 약점도 실수도 한계도 다 아니까. 그래서일까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안아줘야 할 때 나는 나에게 제일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혹시요, 이 문장을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품어볼 수 있을까요? 나를 믿는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신뢰의 시작이에요. 일부. 나를 믿지 못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였을까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게 된 게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세상을 전부 믿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작품이라고 믿었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줄 거라 생각했죠. 그때의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믿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이면 그게 정답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세상은 내 확신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어? 그 나이에 그런 걸 꿈꾸는 건 늦었지. 그 말들은 사실 세상이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졌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칭찬이 없으면 나의 가치를 잃은 것 같았어요. 결국 나는 내가 옳다고 느낀 감정보다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기준을 더 믿게 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외적 기준 의존형 자아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 자신을 판단하는 마음의 구조죠. 그 마음이 오래되면 사람은 자기 확신을 잃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두려워지고 틀릴까 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건 실패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다시 실망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나를 믿고 선택한 길이 또 틀릴까 봐, 그때의 상처를 다시 느낄까 봐. 그래서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틀릴 위험을 피하려 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나 자신을 믿을 기회조차 빼앗는 일이 됩니다. 누구나 처음엔 다 불안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일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발밑은 끝없이 흔들리죠. 그런데요, 진짜 용기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입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무서울지라도 이번엔 나를 믿어보자. 그 마음 하나로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신뢰의 첫 번째 연습이에요. 혹시 지금의 당신도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을 믿고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뭐부터 해야 하지? 어제처럼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생각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불안의 자동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의 실패가 재생되고 있죠. 그 불안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늘 같은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겠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래요. 내가 만든 자료를 상사에게 보여주기 직전까지 수십 번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혹시 오타가 있을까? 혹시 계산이 틀렸을까? 혹시 이번에도 이건 좀 아쉽네요 라는 말을 들을까?
그런데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틀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다 두려움의 시나리오가 먼저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내 편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말이 나를 비판하는 것 같고 모든 시선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그 웃음조차 나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건 실제로 뇌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자기 위협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세상을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믿지 못하면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모든 게 설레고 따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 하나에 머릿속은 폭풍이 칩니다. 왜 갑자기 피곤하지? 이제 내가 지겨운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불신의 투사예요. 내 안에서 믿지 못하는 감정이 상대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나는 사실 상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그 질문이 대답되지 않으면 어떤 사랑도 평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를 찾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나한테 실망 안 했지? 이건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믿지 못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건 몸의 자세처럼 굳어버려요.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언제 사라질까 걱정하고 칭찬을 들어도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죠.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직 나를 몰라서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의심이 모든 가능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은 나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늘 잘하고 싶고,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실수하면 안 되고,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는 자신이 싫었던 사람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건 불신이 아니라 피로감의 표현이에요. 너무 많은 기대를 감당하다가, 이제는 그 기대조차 버거워진 마음.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믿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 하지만 정말 자신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단지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혼자 감당해온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믿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지쳐있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두렵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실수할 수도 있다. 이 말들을 차분히 인정하는 순간 믿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왜냐면 진짜 신뢰는 진실함 위에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직면해야 한다. 나를 믿는다는 건 어두운 내 마음까지 함께 끌어안는 일입니다. 두려워도 괜찮고, 불완전해도 괜찮고,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자기 신뢰의 시작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나를 믿는다는 건 거대한 용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의 반복이에요. 오늘 하루만큼은 남이 뭐라 해도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오늘 하루만큼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면 조금씩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나는 해낼 수 있을까? 가 아니라 한 번쯤은 나를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사람, 항상 명확한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두려움과 함께 걷는 일이에요.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도 그래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건 영웅의 자세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견디는 평범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은 늘 불안과 함께 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수십 번 떨어져 본 사람은 다음 지원서 한 장 쓰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펜을 드는 손이 떨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원조차 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실패의 가능성을 지우면 불안도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정지된 안도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덜 아프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에게서 삶을 도둑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보호적 회피라고 합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만 결국 자기 가능성을 함께 가둬버립니다. 믿음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 이 한마디가 용기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감당할 수 있는 나를 믿는 일. 진짜 믿음은 결과의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상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내가 내 편으로 남겠다고 말하는 것. 그게 가장 조용하고 강한 용기입니다. 삶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죠.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매일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내일이 올 거라 믿고 잠을 자고, 지하철이 제 시간에 도착할 거라 믿고 기다리고,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이 나아질 거라 믿고 마시죠.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일상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작은 믿음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이 정도로는 부족해. 하지만 믿음은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천천히 커지는 생명입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행동, 그게 쌓여서 자신을 믿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기 모순을 품는 일입니다. 불안하지만 괜찮다고 말하고, 두렵지만 시도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건 결국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모순 속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삶은 늘 불완전하고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며 삽니다. 그 속에서도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이유는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내고 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겨울바다, 거센 바람 속을 걸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머리카락은 흩날리고 발밑의 모래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걸어야만 할 것 같아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답이 아니라 이유 없는 계속함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과 맺는 약속입니다. 나는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는 않겠다. 이 문장은 인생을 바꾸는 문장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해질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불안하다면 그건 당신이 믿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심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의심을 품고 자랍니다. 그건 적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랑은 처음엔 참 달콤한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 하나에 하루가 살아나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그렇게 믿어버리죠. 처음엔 그 믿음이 사랑을 움직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게 만들고 그의 침묵 하나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나 자신을 믿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그 사람의 시선만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이 날 외면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때부터 사랑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을 상대에게 내어줬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무게를 잃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자기 확신을 잃은 사람들은 늘 눈치를 봅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그 사람이 나를 예전처럼 생각하는지, 그의 메시지 속 느낌표 하나, 그의 말끝에 섞인 온도 하나의 마음이 흔들리죠. 이건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그 사람에게 위탁해버린 상태입니다. 내 감정의 통제권이 내 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합니다. 더 착하게, 더 헌신적으로, 더 맞춰주며 말하죠. 나는 괜찮아. 너 먼저.
내가 편하면 돼.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나는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소멸적 애착이라 합니다. 사랑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만 결국 사랑 속에서 자신이 지워져 가는 과정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잔인합니다. 사랑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는 감각 때문에 더 아파합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살던 나를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사랑은 본래 나와 너 두 개의 세계가 만나는 일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서로의 세계를 확장시키지만 불안한 사랑은 한 사람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세계를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이 아니라 흡수가 됩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상대는 나를 감싸지만 동시에 나를 가둡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진짜 사랑받고 싶은 건 있는 그대로의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진 나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서로를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림자를 붙잡는 일이 됩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믿던 나인데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부터 그 믿음이 흔들렸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흔들고 그의 침묵이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건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사랑을 인정의 증거로 착각해온 탓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말을 잘 들어야 칭찬받는다. 그 교육은 결국 사랑을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잖아. 이만큼 애쓰고 있잖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존재의 확인이지 경쟁의 수단이 아니니까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성숙한 의지의 행위다. 그 말의 뜻은 이겁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지켜내며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야 깨닫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사랑은 나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는 걸. 나는 사랑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랐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진짜 나를 알아차린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사랑하면 닮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닮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는 내가 어떤 말을 참는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헛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랑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배웠으니까요. 한번 상처받은 사람은 다음 사랑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다시 내 마음을 여는 게 두려워집니다. 이번엔 또 상처받을까봐, 다시 나를 잃을까봐. 하지만 믿음이란 건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처를 통과한 사람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내미는 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두려워한다는 건 사랑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나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진짜 사랑은 나를 믿을 때 시작됩니다.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 내가 느끼는 서운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믿음, 내가 표현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은 나를 소모하지 않고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사랑은 결국 너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너와 함께라서 더 괜찮은 내가 된다여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 속에서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가끔은 자신이 너무 작아졌다고 느끼고 가끔은 상대의 기분 하나에 하루가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건 당신 안에 여전히 순수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가끔은 꿈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다들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만 어딘가에 놓인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나는 왜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을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이상적인 나를 머릿속에 그리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그 그림보다 언제나 조금 더 거칠고 느리고 불완전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꿈을 이루려면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건 가끔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립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근거가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몸은 지치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나보다 앞서가고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을 때, 그럴 때 누군가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마음속이 더 아파집니다. 믿음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남는 건 현실의 무게뿐이죠.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 근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마음이 명확하면 아직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성취 신념보다 과정 신뢰가 더 강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과를 믿는 사람보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를 믿는 사람이 끝까지 도달합니다. 즉, 자신을 믿는다는 건 나는 성공할 거야 가 아니라 나는 실패하더라도 계속할 거야 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결과로만 증명된 믿음을 배워왔어요. 시험에 붙어야, 좋은 직장에 가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조건부 허락이에요. 나 자신에게조차 허락을 구하는 삶.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검열하다 보면 어느새 꿈도 용기도 자신감도 다 닳아버립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불공평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냉정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낸다는 건 꾸준한 믿음의 실험이에요.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걸 꿈꾸고 누군가는 조용히 커피 내리는 아침을 꿈꿉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싶다. 그게 바로 꿈의 진짜 정체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죠.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로 위대한 존재다.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일상의 반복이에요. 그 반복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는 날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오늘 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니까요. 자신을 믿는다는 건 항상 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해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잃기 쉬운 게 바로 자기 확신이에요. 현실은 늘 계산을 요구하고 꿈은 이유 없는 낙관을 요구하죠. 그 사이에서 마음은 매일 흔들립니다. 이 길이 맞을까? 계속 가야 할까?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 그럴 때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작은 믿음 하나예요.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믿어보자. 그 한 문장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감정 약국은 믿어요. 당신이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능성의 불씨가 있습니다. 때로는 꺼져 보일지라도 그 불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한 사람은 이 영상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찾고 있고 그건 이미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의 감정 처방은 꿈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는 지금의 나를 먼저 믿어주세요. 결국 인생이란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은 떠나가고 상황은 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갔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 끝에서 결국 남는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를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는다는 건 스스로의 결함과 모순까지 함께 끌어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단단한 확신이 아니라 흔들림을 포용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잘 되던 일이 틀어지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질 때 그런 날엔 아무리 용기를 내도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나는 나조차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아주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란 건 완벽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패한 사람이 계속 일어서는 힘이에요. 세상은 넘어지는 걸 실패라 하지만 삶은 다시 일어서는 걸 신뢰라 부릅니다. 나를 믿는 연습은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심은 늘 크고 단호하지만 삶은 그보다 더 섬세하고 더 느리게 움직이죠. 진짜 연습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그래도 괜찮게 살아보자. 그 한마디가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를 믿어주는 선언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다정해질 때 우리는 자신을 벌주는 대신 자신을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매번 후회만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요,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이에요. 지나친 인내와 끊임없는 기대, 그리고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마음은 점점 믿음을 잃습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설득해왔기 때문이에요. 괜찮다. 조금만 더 하자. 이 정도쯤은 견뎌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척하며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여왔던 사람들.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사실 이런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나도 좀 쉬고 싶다. 그 목소리를 외면할 때 믿음은 깨어집니다. 자기 확신은 의지가 아니라 자기 돌봄에서 시작되니까요. 나를 믿는다는 건 무조건 나를 긍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완벽하게 꾸며내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어쩔 땐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나. 그 모든 나를 인정하는 일. 그게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마음의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했죠.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의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 부족한 나, 때로는 실패한 나까지도 품는 일. 그건 신의 믿음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만 진짜 믿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고요한 시간,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누군가의 시선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고 그 시선이 사라지면 나는 다시 무너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재건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한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그 한 문장이 내면의 불안과 싸우는 가장 부드러운 무기입니다. 믿음은 완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복과 지속성 속에서 자랍니다.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은 다시 시도해보겠다는 마음. 오늘은 지쳤지만 그래도 내일은 다시 일어나겠다는 결심. 그런 작고 꾸준한 시도들이 결국 나를 믿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삶의 본질은 단 한 가지예요.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 결국 우리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그건 거대한 확신보다 강력한 에너지예요. 흔들림 속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불안하다는 건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의심이 많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진심으로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삶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완벽하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다시 믿어보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나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한 번쯤 나를 믿어볼 거야.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져도 괜찮아요. 진심은 언젠가 그 말을 따라옵니다. 오늘의 감정 처방은 이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의 속도로 당신을 다시 믿어주세요.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느려 보여도 그 느림 속에는 당신의 리듬이 있고 그 리듬 속에서 인생은 여전히 피어납니다. 감정 약국은 오늘도 당신이 자신에게 다정한 하루를 보내기를, 그리고 다시 당신의 마음을 믿어주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